블렌더 노드 11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8강에서 창문 만들 때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리를 통해 빛이 통과되지 않는 현상이죠. 3D 그래픽에서 유리는 우리 생각처럼 작동하지 않는 재질 중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 유리 재질에 대해 알아보고 투명 재질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유리 재질을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알아보죠. 자, 유리는 기본적으로 여기 프린시플드 쉐이더에서 아래쪽에 트랜스미션은 끝까지 올리는 것만으로 작동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트랜스미션 러프니스로 유리 내부의 거칠기를 조절하고 여기 위쪽에 러프니스로 유리 표면의 거칠기를 조절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이클은 이렇게 트랜스미션이 이렇게 일로 켜 있기만 해도 작동해요. 하지만 여기 EV는 몇 가지 설정이 더 필요합니다. EV는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 요거하고 그리고 리프렉션 이렇게 두 개가 모두 켜 있어야 되고 이 상태에서 머티리얼에 N 눌러서 여기 옵션에도 스크린 스페이스 리프렉션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켜 있어야지 유리로서 작동합니다. 자, 이렇게 만든 유리는 EV도 그렇고 사이클도 그렇고 빛을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자, EV와 사이클, 두 렌더 엔진 모두 발생하는 이 문제는 사실은 두 렌더 엔진이 서로 다른 이유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부터 한번 차례대로 어떻게 된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이클은 EV보다 훨씬 색깔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것은 사이클은 빛을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그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정말로 광원에서 빛을 쏴서 어딘가에 반사되거나 굴절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건 연산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카메라에서 무언가를 쏴서 그게 여기 광원에 들어가는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광선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왜냐면 이제 빛을 쏜 게 아니니까. 하지만 이것도 표현은 레이라고 하긴 해요. 광선이라고 하긴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3D 그래픽에서의 빛 표현은 실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리 문제도 블렌더가 하는 그 시뮬레이션이 실제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그것은 광선이,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나온 광선이 투명 재질만 제대로 통과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니 유리는 투명이 아닌가요? 하시겠는데 유리는 투명이 아닙니다. 자, 유리는 트랜스미션이에요. 투명은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블렌더에서의 투명은 여기 있는 알파하고 그리고 트랜스페어런트 이거 두 개뿐이에요. 이게 아니고 이거 두 개가 아니면 투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랜스미션은 투명이 아니기 때문에 유리는 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렌더를 개발하신 분들도 이제 이건 이상하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사이클의 아래쪽에 보시면 라이트 패스 옵션에 퍼틱스 여기에 필터 글로시 그것과 여기 두 가지 체크박스입니다. 이 효과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유리를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완전히 가리고 임시 배경을 이렇게 끄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조명만 있는 상태에서 여기 필터 글로시를 내리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두 개의 체크박스도 완전히 꺼버리면 이렇게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이게 원래의 블렌더 기본 연산이에요. 보다시피 지금 유리가 완전히 지금 빛을 가리고 있죠. 이거 이상하니까
이제 어떻게든 유리가 빛을 통과시키게 하려고 여기 편법적인 방법으로 빛을 통과시키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근본적인 해결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빛이 통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죠. 이와 같이 블렌더에서는 유리가 특정 상태가 아니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정 상태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유리컵 아니면 유리 조각같이 유리 그 자체를 보는 경우엔 형태가 복잡해도 잘 작동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는 유리의 추가성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리창으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네, 이럴 때는 추가적인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거 말고 다른 측면에서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빛의 굴절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른쪽은 유리컵에 빛을 쏘여서 바닥에 유리컵에 무늬를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현실에서 유리는 빛을 굴절시키기 때문에 빛을 이렇게 유리에 쏘면 이렇게 바닥에 무늬가 생기죠. 이런 걸 커스틱스라고 하는데 블렌더에서는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런 효과들은 유리 재질을 쓴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기지 않으므로 우리가 직접 컨트롤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유리창을 어떻게 만들지 생각해보고 커스틱스, 굴절 효과는 어떻게 할지 직접 예제를 만들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리창 문제부터 해결합시다. 유리창은 유리지만 사실 유리의 중요한 특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이 뭐냐면 빛의 굴절입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경우엔 이 빛의 굴절이 유리 특유의 무늬를 만들어야지만 유리창은 얇은 판일 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는 굴절은 거의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리창을 만들 때는 굳이 트랜스미션으로 굴절을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파로 투명하게 만들어도 됩니다. 단지 지금 이렇게 하면 유리 표면에 있는 반사도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알파로 투명하게 만든 표면에 반사만 표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유리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새로이 만든 재질을 원래 유리와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유리를 이렇게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 만들어서 오른쪽엔 원래 유리, 이렇게 알파를 이렇게 올려서 원래의 트랜스미션이 있는 유리를 만들어 두고 오른쪽을 이제 재질을 분리해서 이쪽에 새로운 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임시 배경을 다시 킬게요. 자, 그리고 이쪽은 트랜스미션을 일단 끄고 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메탈릭을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속이니까 이렇게 그 뒷부분이 잘 비치죠. 이게 이제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여기 뒷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금속이니까 여기 투과가 안 되지만 이 상태에서 알파를 내리면 이렇게 되죠. 지금 이것만으로 이미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지금 보시면 반사도 보이고 투과도 되죠. 다만 이제 아까 설명한 대로 문제가 있죠. 그림자를 완전히 밝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알파를 낮추면 그림자는 밝아지는데 그와 동시에 여기 반사도 같이 사라지죠. 그렇다고 반사를 보기 위해서 알파를 높이면 이번에는 그림자가 보입니다. 자,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Add 쉐이더입니다. 이쪽에 있는 알파는 그냥 높이시고 대신 트랜스페어런트 투명 쉐이더를 Add로 더할 거예요. 투명 재질을 더하면 안 더한 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데요. 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나름 의미가 있는 연결입니다.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이 재질을 한번 여기 구체에다가 적용해보죠.
지금 이건 투명이고 이건 지금 금속이죠. 일단 약간 낮출게요. 지금 에드 쉐더는 그 두 렌더링 값의 결과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투명을 더하면 투명색을 더하는 게 아니고 이 투명 결과, 즉 이 뒷 배경을 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드로 이 투명과 금속을 더하면 이 뒷 배경에 이 금속의 이미지가 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것은 여기 그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자도 지금 이 결과와 이 결과를 더하는 거예요. 섞은 게 아니죠. 섞으면은 이제 이것과 이것의 중간인 회색이 나오겠죠? 근데 더했기 때문에 0 더하기 1이 돼가지고 1, 완전히 밝은 그림자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도 깨끗하고 이쪽에 그 반사도 잘 나오는 유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반사를 더 잘 보고 싶으시면 여기 색깔을 높이시고 반사를 낮추고 싶으면 여기 색깔을 낮추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원래 유리와 비교해 보시면 원래 유리처럼 이렇게 반사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잘투가 되고 그리고 그림자는 반대로 없는 정확히 유리창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유리창을 만들어 봤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것은 지금 현재 사이클이고 만약에 이걸 EV로 바꾸면 작동할까요? 네, 작동합니다. 작동하는데 단지 추가 설정이 필요할 뿐이죠. 일단 N 눌러보시면 지금 현재 트랜스미션은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맨 처음 했던 리프레셔는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트랜스페어런트 투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여기 블렌드 모드를 바꾸셔야 돼요. 기본값이 5팩인데 5팩이란 것은 현재 이 물체가 불투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우리는 투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파 블렌드로 바꿔야 돼요. 근데 보시면 지금 알파 모시기가 3개나 있죠. 그래서 지금 말이 나온 김에 여기 알파 3개가 각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여기 알파 블렌드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아마 나머지 2개는 이제 거의 쓸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럼 알파 클립은 뭐냐면은 알파 클립은 좀 특이합니다. 알파 클립은 이 결과를 완전 투명이랑 완전 불투명 둘 중 하나로만 인식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트랜스페어런트의 값을 낮춰보시면 알파 블렌드는 이것을 반쯤 투명으로 인식하지만 알파 클립은 이거는 그냥 불투명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클립 스레시홀드를 올려주시면 그러면 이렇게 완전 투명해져.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면 알파 클립이 그래 이거는 그냥 투명으로 쳐줄게 라는 의미예요. 이런 식으로 알파 클립은 완전 불투명 아니면 완전 투명 둘 중 하나만 보여주는 모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체커를 연결하시면 이렇게 체커의 결과가 완전 불투명 아니면 완전 투명으로 이렇게 둘 중 하나로만 보입니다. 자, 한편 알파 해시드는 좀 특이한데요. 알파 해시드는 마치 이제 사이클처럼 EV에서도 샘플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알파를 표현합니다. EV도 샘플이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샘플이 있는데 이거를 충분히 높이면 그러면 이제 알파 해시드도 마치 이제 알파 블렌드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이미지가 나올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샘플 값을 올리면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보통은 이제 알파 해시드는 그렇게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알파 블렌드를 제일 많이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알파 블렌드가 만능은 아니에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잘 보시면 지금 뭔가 이상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뭔가 지금 나뉘어있죠. 지금 이것은 사이클에서 생기지 않는 문제인데 EV에서 투명을 처리할 때의 순서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구체는 여기 앞면도 투명이고 뒷면도 투명이죠. 그랬을 때 지금 이 알파 블렌드가 어디를 먼저 처리할지를 헷갈려서 생기는 문제예요. 근데 이 면의 순서를 구분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쾌결하기 꽤나 어려운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이 두 개일 때는 이런 식으로 섞여 나오기가 되게 쉬워요. 만약에 여기서 subdivide라면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무늬가 생겨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 앞뒷면은 모두 보이게 하지 않고 하나의 면만 보이게 하는데 그걸 해주는 게 바로 여기 show backface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거를 그냥 끄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뒷면을 보이지 않게 합니다. 뒷면이 안 보이면 약간 어색하게 하지만 어쩔 수가 없이 그냥 이거를 꺼 쓰는 게 보통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투명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림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네, EV에서는 그림자 설정은 따로 해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 블렌드 모드의 바로 아래에 섀도우가 있죠. 여기 섀도우가 오펙이죠. 네, 지금 섀도우가 불투명입니다. 여기 눌러서 아까처럼 이제 알파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잘 보시면 여기 넌이 있어요. 네, 말 그대로 그림자를 그냥 지워 버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게 가장 바람직한 EV에서의 유리창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사이클과 EV에서의 유리창을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리창 말고 유리의 굴절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 상황이죠. 자, 오늘의 예제 파일을 꺼내보겠습니다. 여기 예제 파일에는 현재 여기 유리컵 하나하고 그리고 바닥이 있고 이렇게 바닥에 조명이 그림자를 만들고 있죠. 유리컵은 평범한 그냥 트랜스미션 올린 유리컵입니다. 자, 보시면 이 그림자가 당연히 지금까지 본 것처럼 아주 밋밋한 모양이죠. 현실이라면 이제 빛이 들어와서 여기서 굴절되면서 어떤 모양을 만들 텐데 그렇지 않죠.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블렌더 버전 3.4 이상 쓰시면 거기에는 이제 굴절 효과 코스틱스가 있긴 있어요. 먼저 사이클 쓰시고 사이클에서 여기 오브젝트랑 여기 그림자가 있는 여기 바닥이랑 조명 이 세 가지를 모두 알맞게 설정하시면 코스틱스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금 유리컵에는 여기 오브젝트 옵션에서 여기 보시면 쉐이딩에 캐스트 섀도우 코스틱스 이걸 선택하시고 바닥은 여기 오브젝트에 쉐이딩의 코스틱스에 리시브 섀도우 코스틱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조명은 조명 옵션에서 여기 섀도우 코스틱스 이렇게 각각을 다 선택을 설정하시면 일단 엄청나게 컴퓨터가 늦으면서 여기 뭔가가 보여요.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모양이 보이게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연산이 엄청나게 무섭기 때문에 렌더링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요. 만약에 이제 이 유리 그림자가 메인이라면 이거를 보지 목적으로 렌더링 하시는 거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이거는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느려요. 이거는 블렌더의 문제 아닙니다. 이것은 3D 프로그램들이 모두 가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구현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가짜 그림자를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할 예제입니다. 일단 컴퓨터가 느리는 게 싫으니까 다 아까 그 설정은 다시 끄고요. 이쪽도 꺼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블렌더의 광선은 유리를 통과하지 못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특정 종류의 광선이 통과하지 못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섀도우 레이입니다. 섀도우 레이라는 개념은 라이트 패스라는 특이한 노드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is 섀도우 레이는 섀도우 레이가 이 머티리얼을 연산할 때만 1이 나오고, 그게 아니면 0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믹스 쉐이더로 섀도우 레이일 때 1이니까 여기 아래쪽에 트랜스페어런트를 연결하시고, 섀도우 레이가 아닐 때는 원래의 유리를 연결하시면, 그러면 이렇게 원래 통과 못하던 섀도우 레이가 순명을 받아서 이렇게 통과해서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일단은 이렇게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이트 패스는 종류도 많고 이야기할 것도 많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렌더 엔진에 조금 더 익숙해지고 나서 한 28강에서 제가 한 강의를 할애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섀도우 레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미리 보기 해보시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카메라 레이, 섀도우 레이, 이런 것들은 하나의 색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각 연산 단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미리 보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이게 헷갈려서 모르겠다, 대체 이게 섀도우 레이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면 일단은 지금 이 연결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섀도우 레이를 믹스 쉐이더에 팩터 연결하시고, 아래쪽에 섀도우 레이가 1일 때 섀도우 레이가 트랜스페어런트를 받도록 연결한다. 네,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세한 건 제가 28강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섀도우 레이가 이렇게 트랜스페어런트를 받으면 그림자 사라집니다. 이 상태에서 트랜스페어런트를 이렇게 바꾸면 그림자의 색을 바꿀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색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무늬를 만들 수 있게 어떤 이미지를 여기다가 텍스처를 꽂으시면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만들 가짜 코스틱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늬는 아마도 저는 이제 이것을 보로노이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보로노이 연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메안탕이나 아니면 체미시프 이런 걸 바꾸시면 이런 식으로 그 벽자 무늬가 나오죠. 저는 이걸 써가지고 한번 그림자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그림자가 오르노이를 받아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바뀌죠. 지금 컵의 무늬가 이렇게 주체적이니까 이쪽도 지금 보로노이를 너무 랜덤으로 섞지 마시고 랜덤을 줄여서 이렇게 주체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 램프로 한번 조절해보죠. 뒤집어서 이제 이런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하는 김에 아예 컬러 램프에서 색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초록색 그림자 아니면 빨간색 그림자. 아마 이제 초록색보다는 파란색이 조금 더 유리다운 색이겠죠. 지금은 컵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만약에 컵 말고 그런 것도 가능해요. 만약에 이제 물이 이런 식으로 차 있고 그 바닥에 그 물이 위에서 생기는 이렇게 줄무늬 같은 그런 코스틱스도 이것으로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늬가 브루노잉 말고 머스그레이브에
여기 리지드 멀티플렉탈 이게 아마 유효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연결해서 이렇게 조절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줄무늬가 생기죠. 아니면 거꾸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컵이니까 그냥 이제 브루노이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그 동영상에서는 이거 움직였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냥 브로노이의 좌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그림자가 움직이죠. 이것도 재미있는 효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그냥 여기 조명을 컵 속에 넣어버리세요. 그냥 여기 조명을 하나 준비해서 이 조명을 컵 속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조명도 너무 어두우니까 조금 밝히고요. 이렇게 밖으로 나올 때 결국에는 이제 이 유리컵의 섀도우레이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 브로노이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명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그 브로노이의 눈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쪼개지게 되죠. 한번 움직여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하는 김에 아예 이것을 색깔을 또 그냥 흰색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랑 한 개 더 준비해서 얘는 초록색, 한 개 더 준비해서 얘는 이제 파란색,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OCJ 완성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건 사이클이지만 만약에 EV도 가능할까요? 네, EV도 가능합니다. 지금 일단 여기 유리니까 N 눌러서 여기 리프레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림자가 오펙인데 이것을 알파 해주드로 바꾸시면 이렇게 밖으로 조명이 나오면서 아까랑 똑같이 작동하죠. 알파 해주드는 이제 알파 블렌드랑 다르게 샘플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쪽에서 샘플을 충분히 올려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조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블렌더에서의 유리 재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